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된다는 한동훈 의원이 저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제명된 사람에 대해서 복당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최고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내가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의원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로 제명이 된 거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 해당 행위도 아니고 논의할 바가 아닌 거고 아예 그냥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렇게 초강경 발언을 내놨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기억과 제 기억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언제 기소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입건된 적이 있나요? 구속된 적이 있습니까? 실형을 사는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를 하면 글쎄 뭐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치더라도 장동혁 대표의 전직이 뭐였죠? 판사였습니다. 네. 자, 판사는 죄의 유무를 어떤 면에서 보면 판단하는 그 직위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현실적인 법을 거기에 있는 죄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에게 묻고 싶은 게 한동훈 의원이 무슨 범죄로 의율됐습니까? 의율된 적이 있습니까? 자, 당원 게시판에 본인이 글을 올린 적이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잖아요. 즉 자신의 이름을 딴 다른 사람이 글을 올렸고 가족들이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올렸다는 거 그거 됐고 옛날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관리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관리 책임. 관리 예. 책임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 문제가 범죄라고 그랬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범죄가 되나요? 자, 도대체 무슨 근거로 판사를 하셨다는 분이 어떤 법률, 어떤 우리 현행법 위반에 한동훈 의원이 했던 부분이 범죄 행위에 돼 있는지 저는 그걸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고 그리고 본인이 왜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내 상황이니까 강전의 대변인께 추가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영구적으로 복당을 금지시키겠다. 이건 약간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논의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이걸 지금 친한계들이 뭐 한동훈 의원과 엮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강전의 대변인님, 네. 당원 게시판까지 거론을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 조경태 의원에 대한 사건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한계 좌장이라고 불리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를 찍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알려지고 있거든요. 본인도 당에 막 인정을 하고 전화를 있습니다. 하고. 예, 예.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요즘 간첩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경태 의원이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고 또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과거 동료들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해당 행위다. 복당까지도 불허할 정도의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친한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한동훈 의원에게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올해 1월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네. 당무감사가 조작되었다라는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조금 아까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동훈 의원의 여러 가지 혐의점들에 대해서 이게 뭐 당 게시판을 운영하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든지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것들이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들은 없거든요. 범죄 행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도 조금 과격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러한 혐의점들이 나오는 것은 고소인 조사로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라든지 앞으로의 정치 스케줄에도 좀 맞지 않을까. 결국에는 짚고 넘어갈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예전의 갈등을 빚던 소재가 다시 다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언급한 인물은 한동훈 의원뿐만이 아닌데요. 자기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본인 발이 저린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중하게 오늘 장동혁 대표의 스스로의 사퇴를 권유했습니다. 대표 물러나라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은 덧셈 정치고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 정리하고 하는 것은 뺄셈 정치라고 합니다. 사퇴 안 하겠다 선거이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순리대로 되는 거지.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 타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다?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주도한 징계를 통한 뺄셈의 정치는 사법부의 판결로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을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뺄셈 정치입니다.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20명 없는 것만 못하다는. 네. 간첩을 데려와 우리 편 총 쏘는 게 뺄셈 정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같은 당 의원을 겨냥해서 간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박차환 교수님, 간첩 얘기를 하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때 친한계 일부 의원들 향해서 이적행위라고 했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친한계 의원들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장동혁 대표나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소위 친장계라고 불리시는 분들의 인식의 단면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분법적인 사고, 흑백 논리, 적 아니면 동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흑백 논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시대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야당에 대해서 누구나 다 들었어요. 야당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야당을 향해서 반국가 단체라고 얘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야당을 바라보는 정치의 대상 그리고 정치의 파트너로서의 야당을 전혀 그 소위 말해서 비판 세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예 반국가 세력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도 동료 당에 있는 소위 친한계라든지 자신을 비판하는 반장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비판하면 마치 그건 반국가 세력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와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너무나 닮은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정치의 파트너, 같이 가는 같은 당에 있는 당원들 또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이적행위, 간첩행위 이렇게 몰아붙이니 야당 의원들은 오직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정치에서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좀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난번에 실명으로 좀 의원들을 거론하다 보니까 좀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실명 거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은 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물음표를 붙였지만 얼굴도 같이 한번 표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100명 중 20명이 자기 편에 총을 쏜다면 없는 게 낫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안과 미래가 25명 정도 되다 보니까 혹시 대안과 미래를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선홍 부대변인님. 근데 이건 거의 당 그냥 나가라 뭐 이런 얘기로 좀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쫓아내겠다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쫓아낼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징계했을 때 어쨌든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현역 국회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그 징계의 사유가 사실은 정치적인 명분도 없고 정치적인 명분을 떠나서 법원에 갔을 때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냐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틀막 법이다.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 표현의 자유는 어디 갔습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 지금 단계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법적인 무슨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업무방해 아니면은 명예훼손이거든요. 그 명예훼손도 크게 보면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당내에서 그 자신을 비판하고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해당 행위라고 하고 징계한다고 하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이른바 표현의 자유 그거랑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궁지에 몰리니까 정말 엉뚱한 억지적인 주장,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또 한 얘기가 있는데요. 다들 그냥 제발 저리는 것일 뿐이고 본인이 뭐 특정인에 대해서 징계 얘기를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윤리위에 어떤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독립기구일 뿐이고 나는 그냥
아무도 징계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들 재발저리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발언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는 나는 윤석열의 계승자다. 저는 이거를 본인이 많잖아 이야기한 거라 봅니다. 아, 그 정도까지 갑니까? 결국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범죄자 뭐 이렇게 취급을 하고 지금 당에서도 이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당 대표를 향해서 비판하는 게 해당 행위면 지금 민주당은 아마 해당 행위가 되게 많을 겁니다. 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다 해당 행위인가요? 네. 다 정당이라는 게 당연히 당 대표에 대해서 지적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게 공당의 어떤 이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두가 다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본인이 실명을 거론했잖아요. 우재준, 그다음에 김재섭, 김용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건 뭔가요, 그러면? 그리고 이미 이 징계 국면은 징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굴러간 게 아니라 본인이 이미 예고를 했고 그 예고한 상황에서 잇따라서 지금 그 이쪽 당원들이 뭐 징계를 올리니까 결국 징계위원회가 굴러갔고 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지금 정족수가 안 되니까 결국 어제 한 명을 더 보임을 해서 결국 징계위원회를 굴러가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정당이 우리 역사상에 사실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 당내의 어떤 당대표를 비판한다든지 자 무소속 후보 지원했다? 그러면 본인은 옛날에 한덕수 후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정현, 김기흥 아니 김기흥 대변인은 본인이 이쪽에 당의 위원장이면서 거기 대변을 했어요? 예. 자 그쪽에 수석 대변을 했던 분은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또 본인 이야기는 똑같은 기준이 될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범죄자라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걸로 따지면 지금 권성동 의원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그분은 왜 제명하지 않죠? 그리고 복당 이야기를 했는데 장해찬 지금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해서 근데 복당시켰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간첩이고 범죄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뭐 조경태 의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해야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장 대표 측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파악한 건 조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갑자기 한 명이 내가 의장하고 싶어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짬짬이 하고 그게 정당입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냥 두는 게 맞겠습니까? 민주당에만 전화했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저는 우리 당에도 전화를 했고요. 네. 개혁신당에도 민주당에도 진보당에도 전화를 했고요. 지금은 조경태가 아마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조경태에 대해서는 워낙 공분하고 하고 있어요. 공천 배제 정도로 2년 이상 당원권 정지나 그 이상 놓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징계하겠어라고 이제 칼은 빼들었는데 이거 막상 빼들고 보니까 한동훈이라든지 뭐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이런 분 하면 좀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칼을 바로 넣자니 좀 모양 빠지니까 아차 잘 됐다. 조경태 이분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해도 되겠구나. 네. 뭐 자세히 들어보니까 취재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단연간의 그 평론가로서의 이제 감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당내 분위기도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징계 1순위일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그러니까 친한계랑은 좀 구분해서 볼 것 같고 이건 좀 명확한 사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네, 뭐 누가 보더라도 조경태 의원이 징계를 받기에 가장 만만한 상황이에요. 일단 당내 경선을 했는데 그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상대방에 전화해서 국회 부의장으로 뽑아주지 말라라고 얘기한 행위 자체가 네. 누가 보더라도 그건 잘못했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조경태 의원은 원래 뿌리가 뭐 국민의힘에 없는 분 아닙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오신 민주당 분이니까. 출신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징계할 때 만만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이제 이 사유. 그러면 왜 그런 행위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아니 박덕흠 의원이 지난번에 탄핵에 부결을 투표하지 않았냐. 탄핵 반대한 거는 내란 옹호 세력 아니냐 그랬는데 그럼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탄핵 부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나 반성이나 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민의힘 전체가 다 지금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징계를 한다면 하는 대로 문제가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경선에 불복한 것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 만만한 게 조경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당원권 정지 2년 좀 구체적인 징계 수위도 언급을 했는데요. 강전혜 대변인님, 이게 2년이라는 게 좀 의미심장한 건데,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출마가 할 수 없게 되는 뭐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2년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다음 총선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본안 재판은 3심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도 결국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영구 복당을 못하게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강경 메시지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심에서 당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와도 당 측에서는 다시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올리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그러니까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공포정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번에 조경태 의원이 보여줬었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에게도 저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의원의 거취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했던 행동이지만 조금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 좌장으로서의 조경태 의원의 위치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 징계는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조경태 의원은 뭐 누구게 이러면은 자기가 최다선이다 이러시면서 본인만의 개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경태 의원 얘기를 잠깐 만나봤고요. 당 기강을 바로잡겠다면서 징계 방침을 재차 강조한 장동혁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있었고 동일한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아니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달라요. 제가 먼저 앞서서 모두 발언하는 것까지 영상 촬영하고 언론인들은 퇴장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감당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세요. 어제 이미 광주에서 경찰의 민낯이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결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경영하게 방청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언론 그 문제는 저희 청사 수립부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여야 사건 입장을 저희가 유지해드리게 됩니다. 아니 기획관님, 그 지금 누구 뜻이에요? 비공개로 하겠다는 게 청장께서 지시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 그 청사 보안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보안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시라고 하세요. 여당이 그렇게 진행했으니까 당신들도 여당이 했던 그대로 받아라. 저희들 그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만 말씀하시고 올라가세요. 계속 지금 여기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계속 입장을 어려우니까. 말씀하시면서 빨리 가서 보고하십시오. 보고하시고 입장을 주세요. 네, 장동혁 대표가 집중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관위 사태에 대한 재선거 목소리 그리고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항의 방문입니다. 어제도 총리 접견 취소하고 광주로 내려갔는데 광주경찰청장이 자리에 없어서 면담이 불발됐었고요. 오늘은 경찰청을 가기는 갔는데 직무대행과의 만남을 공개로 하려고 했는데 비공개 요구를 하니까 저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좀 심정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당의 징계 사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리위원회라는 게 장동혁 대표가 다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장동혁 대표의 편에서 뭐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 배현전 의원이라든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그게 무효화돼 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활발하게 정치 논평을 하고 계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도왔다고 징계를 실제로 강행할 경우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여선웅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징계 정국은 가동을 시켜놓고 밖으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장동영 대표와 크게 이제 뭐 대립점에 있지 않은 국회의원인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장동영 대표의 이런 장애 활동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 110명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활동해야 되는데 혼자 뭐 올림픽공원 관련해가지고 집회를 간다던가 이렇게 계속 바깥으로 도는 게 리더 같지 않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도 사실은 당연한 말씀인데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고 당내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정치적인 명분은 본인들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징계가 있냐는 그러니까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같이 무소속 의원과 같이 동행하거나 아니면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해당 행위로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동영 대표의 뭐 징계 정치 뭐 이런 것들 뭐 하는 거는 본인 마음인데 이게 결국에는 법원에서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릴 것인데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 장동영 대표도 뻔히 알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안 될 것이라는 거를. 그런데 지금 장동영 대표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뭐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도를 바깥으로 안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 바깥으로 도는 거죠. 자기가 지금 당내에서 처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당내에서는 뭐 다른 의견들의 뭔가 그 의원들의 의원들의 의견 같은 걸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언급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의 행동들, 이런 식의 징계니 뭐 이런 것까지 그걸 누가 밖에서 볼 때 이거 뭐 괴기스럽잖아요.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메시지를 여기에 대해서는 내지 않고 지역 일정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뭐 오늘 다른 글들은 많이 올렸는데 장동영 대표의 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또 반응을 하면 결국 장동영 대표가 노리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제 본인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한동훈 의원이 뭔가 반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본인과 이 한동훈 의원 간의 어떤 대립점이 생겨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또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뭐 그런 효과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다 뻔한 그런 이 생각이 같은데 이제 굳이 그런 부분에 뭐 말려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또 이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어떤 이 접촉 면들을 넓혀 나가는 거 아마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체의 민심을 얻어나가는 길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나 그 지금 지도부가 도대체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대통령께서 지금 외국에 순방가 계신데 네. 그럼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한성수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제 한성수 국무총리를 만나서 아니 지금 애꿎은 경찰청장을 만나봐야 뭐합니까? 저분들이 뭐 권한이 있어요? 저분들이 뭐 한다고 해서 뭐 뭔가 해결될 지점이 있어요? 오히려 한성수 국무총리를 만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리고 보안수사권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물어서 그걸 오히려 하는 게 훨씬 더 효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내팽개치고 광주경찰청장 만나러 갔다가 저기 홀대만 다 왔는데 아니 광주청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서울청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오히려 지금 자신의 급을 자꾸 낮추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한성수 총리를 안 만나주더라도 만난다고 해서 그걸 묻고 추궁하고 해야 될 게 지금 당대표의 역할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저렇게 가서 그냥 허공에다 이야기를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여당 정부가 할 수 있는 뭔지를 좀 집중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은 일단 지역을 돌면서 지역 일정에 집중하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의원입니다.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국민의힘 전 대표를 지내신 한동훈 의원님의 축사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점식 원내대표와 한동훈 의원이 뭐 행사장에서도 많이 마주치고 국회 토론회에서도 많이 마주치는 사이입니다. 근데 어제는요, 저렇게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하려고 단상에 오르는 동안 정점식 의원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네. 저걸 놓고 일각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 이렇게 투샷이 좀 자주 잡히니까 자리를 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은 화기애애 보인다고 언론에 나고 어느 날은 이석하면서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뭐 언론에 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 과정에 있어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근데 복당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장도혁 대표와 장도혁 지도부의 그 결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당원들께서 한동훈 의원에게 마음을 여시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한동훈 의원이 뭐 괴기스럽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지도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친한기 스피커들에게 넘기고 본인은 조금 더 정중동을 지키는 것이 복당이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침 또 오늘은 말씀을 별로 안 하시고 지역 행보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것은 어제 안철수 의원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 측에서 조금은 드라이하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다소 감정적으로 보이는 발언들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의한 개혁신당 후보와 관련해서 개혁신당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보수 쪽에서의 큰 사람으로서 커가야 되는데 과연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시지가 조금 더 정돈이 되고 본인의 태도를 조금 더 넓게 보면서, 그리고 지도부라든지 그리고 다른 데에 대한 공격 같은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커들에게 넘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그리고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의 일정이 한동훈 의원, 뭐 오세훈 시장과 조금 이제 미묘하게 엇갈리는 게 좀 있었는데요.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은 계엄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을 좀 벌였고 이렇게 토론회 때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었고요. 반면 오세훈 시장은 안철수 의원과 어제 오찬, 또 만찬은 정점식 원내대표와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박창환 교수님, 뭐 두 사람이 지금 뭐 보수의 시감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제 일정은 공교롭게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한동훈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고 이런 게 두 사람의 이제 그 지위가 다르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쫓겨났다가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입장이고, 오세훈 시장 입장은 지금 뭐 이번 당선을 통해서 최대 히어로가 됐고, 그렇지만 광역단체장으로서 당무에 또 너무나 이렇게 많은 발언을 내는 경우는 또 이게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두 분의 위치에 따라서 행보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는 좀 더 복당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거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이 징계 정치를 돌파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좀 더 직접적인 목소리, 직접적인 충돌,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으로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좀 더 간접적이고 조금 더 애들른 표현들, 이런 게 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당무에 대해서 존재감을 안 나타낼 수는 없으니 네. 폭넓게 당의 주류와 소통하면서 당의 변화와 나는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나는 한동훈보다 좀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점에서 두 분의 이 정치 스타일이나 이게 많이 좀 다른 좀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스탠스가 조금씩 계속 유지되어 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두 분의 행보가 앞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런 차이를 나타낼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야권을 바라볼 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뭐 선거 전에도 그렇고 선거 이후에도 장동혁 지도부의 변화 그리고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서 그런지 당연히 지방만 도셨는데 선거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는 수도권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에 출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일정 짜는 친구들이 그거 피해 다니느라고 신경 좀 썼습니다.
네, 선거 이후에 서로를 좀 독려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데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만찬 자리에서 장 대표의 징계 정치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이라서 원내 인사들과의 접점이 그리 크진 않은데 최근엔 좀 접점을 늘려가는 것 같고 징계 정치에 대해서도 좀 제동을 걸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선을 보면 결국은 장동혁 반장동혁 전선 거기에는 뭐 오세훈 시장도 함께하는 것 같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금 중간에서 뭔가 좀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 안철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때의 그 입장과 지금 입장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입장을 보면 결국은 조금의 어떤 친윤들의 어떤 좀 동의와 친윤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그런 입장 같아요. 이분도 아마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이 체제가 물러나면 그 다음은 혹시 내가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기 당권까지 생각을 해서요. 그렇죠. 최근에 나경원, 뭐 안철수 이 두 분은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본인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단호하고 또 행동했던 입장과는 달리 어제 그 재판정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이 뭔가 이제 좀 주경현 시장의 어떤 입장을 좀 옹호해주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좀 앞으로의 어떤 당권 경쟁에 나서겠다는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장동혁 대표 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아까 복당 이야기 하셨는데 장동혁 체제 안에서는 한동훈 의원 복당 안 됩니다. 그건 뭐 될 수 없는 문제이고 예. 그거는 뭐 타협한다고 뭐 장동혁 대표 칭찬한다고 복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의 문제 같아요. 네. 지금 뭐 당장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끌 것인가 이 시간의 문제지 사실상 장동혁 지도부는 그 소수 인원과 함께 사실상 고립돼 있고 그 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키는 결국은 신동욱 최고위원이 지금 사퇴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뭐 결국은 이제 국민적인 어떤 지지나 등등 당내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징계 정치가 가시화되다 보면은 어떤 국민적인 여론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